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스로픽에서 나온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AI 모델 클로우드 있잖아요. 네네. 이게 실제 코딩 작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무려 50만 건의 데이터를 들여다본 결과예요. 50만 건요. 와, 엄청나네요. 일반 사용 사례랑 또 그 코딩 전문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 사례 둘 다 포함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AI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를 진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AI 코딩 지원의 어떤 핵심적인 경향들, 뭐 자동화는 얼마나 되는지, 네네. 주로 어떤 앱을 만드는 데 쓰이는지, 또 누가 이걸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패턴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분야의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재미있는 지점들을 짚어보죠.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발견부터 가볼까요? 코딩 전문 에이전트, 그 클로우드 코드가 그냥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자동화에 훨씬 집중한다고요. 네, 그게 첫 번째 핵심인데요. 클로드 코드 대화의 79%가 자동화로 분류됐어요. 79%요? 와, 일반 클로우드 AI가 49%였던 거랑 비교하면 엄청 높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그냥 도와주는 증강 21%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AI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코드만 짜주는 게 아니군요. 네, 특히 재밌는 게 피드백 루프라는 패턴인데요. 피드백 루프요? 그게 뭐죠? AI가 일단 자율적으로 작업을 해요. 뭐 코드를 짜든 뭘 하든 하고 사용자는 오류 메시지를 주거나 하면서 검증만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사람은 약간 감독 역할. 그렇죠. 근데 이 패턴이 클로우드 코드에서는 35.8%나 나왔어요. 일반 클로우드 AI는 21.3%였거든요. 거의 2배죠? 오,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AI가 점점 더 전문화되면 사람은 점점 더 실행보다는 좀 검증이나 방향 제시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앞으로 이런 전문 AI 에이전트들이 더 많이 나오면 이런 자동화 경향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물론 아직은 사람의 피드백이 중요하겠지만요. 네, 물론이죠. 이게 완전 자동화로 가는 그 과도기 일지 아니면 이런 식의 협업, 그러니까 인간의 검증 역할이 계속 중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개발자들이 실제로 AI를 어떤 작업에 많이 쓰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사용자 대면 앱, 그러니까 UI 같은 거 만드는 데 많이 쓴다고요? 네, 데이터에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UI, 뭐 상호작용 요소 이런 거 만드는데 클로우드를 자주 썼어요. 아, 역시 프론트엔드 쪽이군요. 맞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된 언어도 딱 보면 웹 중심 언어들이에요.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 합쳐서 31%, 그리고 HTML, CSS 합쳐서 28%. 거의 뭐 60% 가까이가 웹 프론트엔드네요. 그렇죠. 상위 5개 작업 유형 중에도 UI, UX 요소 개발 12%, 웹 모바일 앱 개발 8%, 이게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뭐랄까,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도 있던데? 약간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걸까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 하면 AI가 알아서 짜주는 식? 네, 그런 식의 작업에 AI가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UI 제작 같은 건 그런 방식이 좀 잘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프론트엔드 UI, UX 개발 쪽은 상대적으로 좀 정형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AI로 인한 변화가 다른 분야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그쪽 개발자분들은 좀 역할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랄까, 앞으로는 좀 더 고수준의 아키텍처 설계라든지 아니면 더 복잡한 사용자 경험 전략 같은 쪽으로 전문성을 키워야 할 수도 있겠죠. 기술 변화가 직무 변화까지 바로 연결되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 기술을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쓰고 있을까요? 사용자 그룹을 보면 이것도 재밌다면서요. 네, 이게 아직 예비 분석 결과긴 한데요. 상당히 흥미로워요. 클라우드 코드 사용자의 약 33%,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스타트업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스타트업이요? 와, 일반 클라우드.AI에서는 그 비율이 한 13% 정도였는데 엄청 차이 나네요. 그렇죠. 반면에 대기업 관련 작업은 클라우드 코드에서 오히려 좀 적었어요. 한 24% 정도. 스타트업은 역시 빠르네요. 새로운 기술로 뭔가 확 치고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인가요? 네,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대기업은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뭐 안정성이나 보안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초기 도입 속도 차이가 나중에는 꽤 큰 경쟁력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AI가 워낙 범용적이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요? 네, 개인 사용자 비중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학생이나 개인 프로젝트 하는 개발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양쪽 플랫폼 합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아, 진짜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엄청 적극적으로 쓰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AI 코딩 도구가 이제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개인 개발자나 학습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엔세로픽 분석을 통해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확실히 자동화를 촉진하고 있고,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 많이 쓰이고, 또 스타트업과 개인 사용자들이 이걸 빨리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AI 연구 개발 자체도 사실 엄청난 코딩 작업이잖아요. 아, 그렇죠. AI 모델 만들고 학습시키는 거 다 코드니까요. 네. 그런데 코딩하는 AI의 능력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면 이게 다시 AI 자체의 발전을 더 빠르게 만드는 뭐랄까 엄청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와,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AI가 AI 개발을 가속화한다. 진짜 중요한 지적이네요. 어쩌면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앞으로 다른 많은 직업들이 AI와 어떻게 함께 진화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렇겠네요. 이 변화의 속도와 그 파급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